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김유리입니다. 어, 덕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또 만나게 됐어요. 너무 반갑고요. 여기 질문들이 꽤 많은데 하나하나 열심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 12살에서 도프루맨은 어떤 아이인가요? 12살. 죄송해요. 새벽이라,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 제가 큰 소리를 못 내는데, 목도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앞으로도 잠길 예정이에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12살. 12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 도프루맨은 뭐랄까요, 이렇게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친구 관계도 좋고, 그리고 뭔가 그 조그만데 조그만 초등학생인데 뭔가 멋짐이 있는 그런 아이죠. 좀 어떻게 보면 까칠하고 무뚝뚝한 면도 있는데 또 여자친구한테는 또 부드러운 그런 남학생인데,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맡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피디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도프루맨은 일본 성우도 남자였고, 그리고 이게 연애물이고, 그래서 남자 성우로 할 가능성이 80%다. 그런데 이제 얘가 그 여자친구인 소련이 이름 맞죠? 소련이보다 키가 작게 나오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는 설정 때문에 여자 성우로도 한번 오디션을 볼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준비를 해와라. 이제 남자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연애물은 그 남자 캐릭터가 보는 그 시청자인 소녀들을 좀 이렇게 설레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자 성우가 해야 좀 그 맛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연애하는 얘긴데 남녀가 이렇게 아무래도 목소리가 합이 잘 맞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사실 그래서 도프루메 말고 그 여자 캐릭터들도 해갔어요. 오디션을.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앞에 다른 녹음을 하고 이제 오디션을 볼 시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PD님하고 저하고 뭔가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서로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나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잠깐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잤는데 피디님은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녹음이 안 끝난 줄 알고 막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고 이제 깜빡 자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잠깐 자고 나면 목소리가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톤이랑 막 이런 게 목이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여자 캐릭터는 오디션을 못 봤어요. 여자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 또 그게 초등학생들이고 여학생들이 거기서 그림체도 그렇고 되게 귀엽고 막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한껏 높은 소리 귀여운 소리를 막 냈어야 되는데 아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여자 캐릭터들 오디션을 포기를 하고 도프름에만 보기로 했는데 어 그때 그 오디션 장면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약간 흔히 츤데레라고 하는 그런 도프름의 그런 면이 보이는 그 대사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대사들 중에.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 정도가 그렇게 뭐 막 오글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그래 뭐 이 정도는 하고 왜냐면 제가 사실 이렇게 소위 오글거리는 그런 거를 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기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말도 잘 못하고 평소에도 이렇게 현실에서 그렇게 오글거리는 말 잘 못하고 막 이런 어쨌든 누가 하는 것도 잘 못 보고 그런 거 막 질색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그 한마디가 그런 게 있어서 좀 신경은 쓰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할만하다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설레게 하는 좀 멋져 보여야 하는 그런 대사였거든요. 그런 장면이어서 그거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제 깐에는 좀 이게 지금 목소리도 맘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데다가 그런 느낌을 역시 평소에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피디님께 아까 그 대사를 좀 더 이렇게 설레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잘 느낌을 못 살린 것 같다. 그랬더니 피디님이 아니요 뭐 저는 충분히 설렜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도프르메를 맡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체구가 작았던 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걔가 키가 작은 그 설정이. 그리고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니까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막상 그거를 하고 보니까 그런 오글거리는 대사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멋지게 막 뭐 내가 얘 남자친구다 뭐 이런 그런 대사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더블 데이트는 여기까지 뭐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뭐 이런 그런 그런 대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웃기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장면을 보고 막 이렇게 소련이를 비롯해서 막 이렇게 보시는 소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막 심쿵 막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이렇게 최대한 멋지게 해야 되는 막 그런 거였는데 시사를 하면서 도저히 그걸 입 밖으로 못 내뱉겠는 거예요. 그 대사를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몇 번이고 멈췄어요. 시사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고 도저히 못하겠어 막 이렇게 다 멈추고 그래서 시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일시정지를 누른 작품이 아닌가 지금까지 해온 작품 중에 계속 멈췄어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말로 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면서 그 시사를 하면서도 고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녹음할 때 그러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이게 사실 NG를 내면 그 부끄러운 거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NG를 안 내야 빨리 그 상황이 넘어가야 되는 그게 그래야 저한테 편한 거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NG를 안 내고는 못할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엄청 다잡고 했어요.
NG를 절대 안 내겠다. 내가 이 대사를 한 번 하는 것도 미칠 것 같은데 두 번 할 순 없다. 진짜 그런 데서 나올 때마다 정말 온갖 신경과 정신을 꽉 붙잡고 그 대사를 했어요. 근데 막 그때 당시에 저희 국이들이 전속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대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막 웃음을 막 코웃음 꾹 참고 있는 막 그런 게 이렇게 자꾸 사람이 이렇게 옆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고 있고 막 그런 데서 할 때마다 그런 게 보여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거 이게 이제 보이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면 저도 같이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무슨 정신력으로 했는지 제가 정말 초인적인 그런 걸 발휘를 해서 NG를 안 내고 그런 장면에서 NG 내지 않았어요. 그런 대사들에선. 그래서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막 나중에 무슨 라이벌 캐릭터 같은 애가 나왔는데 막 성우가 막 남도영 선배님이고 막 이래가지고 밸런스 맞추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이제 남자 같은 목소리를 또 낼 수는 없었던 게 얘가 체구가 조그맣고 초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너무 이렇게 나이대가 높은 그런 톤을 잡을 수는 없어서 적당히 좀 어린 듯한 느낌으로 했는데 라이벌이 남도영 선배님이야. 그래서 체구의 조그마함과 귀여움과 멋짐과 남자 성우 그리고 저랑 또 다른 한 커플은 또 심규혁 성우였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작품이었다. 근데 이 도프르메를 하고 나서는 그런 류의 그 멋져 보이는 그런 오글거리는 대사들 있죠. 그런 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수월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센 걸 경험하고 나면 그거랑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야,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쉬워지는 거. 도프르메가 딱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도프르메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런 것쯤은 막 그런 대사를 주실 때 막 저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막, 아, 이 대사 뭐 이렇게 쳐야 되는데 좀, 뭐,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이런, 그런 민망한, 뭐, 오글거리는 대사도 넣어놨어요. 막, 오히려 걱정해 주셨는데, 아, 저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프르메를 하면서 제가 좀 그런 데는 강해지고 단련이 됐죠. 도프르메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런 면에서. 저를 한 단계 성장시켜준 캐릭터. 그런 캐릭터였어요. 두 번째 질문. 보루토에서 나루토의 아들 보루토를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가 나루토였거든요. 지망생 때. 근데 나루토라는 작품은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이었고 나루토는 할 수 없으니까 나루토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루토의 아들 보루토를 하면서 소원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진짜로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할 때. 근데 보루토는 사실 제가 처음에 보루토를 한 건 TV 시리즈가 아니라 극장판이었죠. 나루토 극장판. 보루토 얘기가 나왔던 극장판이었는데 극장판 녹음을 할 때 녹음실에서 연락이 와서 나루토 극장판을 해야 하는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냐 이렇게 스케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루토 극장판이면 제가 거기서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주인공이 아니니까 나루토 극장판이니까요. 주인공이 아니니까 뭐 시간이 뭐 1시간 정도면 될까요? 뭐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여쭤봤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근데 저한테 주인공이시니까 뭐 몇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루토가 아닌데 주인공이 아닌데요? 그랬는데 이번에 주인공이 보루토인데 보루토 역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루토가 나루토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오디션을 본 것도 아니었고 뭔가 이런 작품을 한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루토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뭐 기쁘다기보다는 너무 놀랐는데 그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그래서 당장 녹음할 날이 그 전화 받은 날 기준 뭐 이틀 후였나 뭐 사흘 후였나 하여튼 엄청나게 촉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루에 하는 건 아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녹음이었는데 제가 불행히도 그 녹음 첫째 날밖에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한 좀 뒤에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뭔가 그 캐릭터나 작품을 분석할 시간도 좀 필요했고 근데 시간이 정말 코앞에 있는 시간밖에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해서 이제 그날 당일이 돼서 녹음실에 갔는데 너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어서 준비가 너무 스스로 안 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맨 마지막 날 맨 끝에 하면 안 되겠냐.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정말 해보고 싶은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시간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TV 시리즈도 TV 시리즈지만 처음에 했던 극장판이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가 이제 보루토를 처음 했을 때였고 또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극장판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때는 그 연출자분이 TV 시리즈 하신 이제 PD님이 아니셨고 다른 분이셨는데 제가 진짜 그거를 하고 싶었다는 거를 아시고 진짜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NG는 입 길이가 뭐 짧다거나 길다거나 그렇게 입 길이가 좀 안 맞는 부분 아니면 뭐 노이즈가 들어가서 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연기적인 부분은 정말 하나도 안 잡으셔서 제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신나게 했거든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녹음을 마치고 나왔는데 저한테 즐거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즐거웠다고.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진짜 즐거웠다. 그랬더니 나도 즐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 즐겁게 했던 그 느낌이 전달이 돼서 그분도 이제 PD님도 덩달아 이렇게 즐겁게 그걸 지켜보신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기분이 들었고
되게 행복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목은 좀 많이 아파서 나중에 나선안 쓰고 막 이런 장면에서 막 목을 너무 많이 쓰고 극장판이 또 길잖아요. 그때 또 극장 개봉용이어가지고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막 목도 진짜 아낌없이 써가지고 아무래도 TV판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방영 그 스케줄상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TV 시리즈도 한 번 녹음할 때 4편씩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4편 다 이렇게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사실 좀 에너지나 그런 힘을 배분을 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극장판은 길이가 길긴 해도 그날 끝내야 하는 거였고 또 극장에 개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즐겁고 행복했던 한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피디님이랑 삼겹살 먹었어요. 피디님이 삼겹살 사주시겠다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삼겹살을 먹었던. 그렇지만 어쨌든 진짜 하고 싶은 캐릭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진짜로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더 이상 더빙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진짜 아쉬운데 글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언젠가는 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뭐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언젠가 꼭 하게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 아이엠스타 4기에서 노노를 맡으셨는데 노노의 연기 포인트. 노노의 연기 포인트. 노노의 연기 포인트라면 귀여움과 발랄함과 엄청나게 과장된 연기? 그리고 하이톤의 목소리? 전반적으로 굉장히 애를 써야 했던 그런 캐릭터였어요. 사실 이 캐릭터가 여러분 아이엠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장판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왔던 게 첫 출연이었죠. 그래서 그때 PD님이 극장판에 나오는 캐릭터다. 근데 맨 끝부분에만 등장을 해서 대사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 다음 TV 시리즈는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 안 되니까 부담 없이 하면 된다. 하셔서 TV 시리즈에 안 나오는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TV 시리즈가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을 예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껏 오버해서 좀 무리해서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어차피 대사가 짧은 대사니까 한껏 무리해서 연기를 해놨는데 PD님이 나중에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TV판이 들어왔다. 이럴 줄 몰랐는데 TV판을 하게 됐다. 그거 하셔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노노는 굉장히 같이 나왔던 리사였나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제가 하도 리샤샤라고 불러가지고 원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리샤샤는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부드러운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와 상반되는 캐릭터였죠. 저는 막 굉장히 활발하고 정말 발랄하고 귀엽고 그런 캐릭터여서 사실 민정 선배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선배님하고 저하고 캐릭터를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선배님도 그러게 너랑 나랑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막 톤을 끌어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계속 그걸 유지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선배님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둘이 바뀌었으면 더 수월하게 서로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하느라 굉장히 아주 힘들지 않았던 캐릭터가 없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쭉. 근데 어쨌든 노노는 연기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목소리로 노래까지 하려니까 굉장히 정말 고역이었던. 그리고 그때 그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또 하드하게 노래를 시키시는 분이라 목이 다 간 상태로 해서 사실은 목소리가 좀 노노 캐릭터 목소리로 유지가 잘 안 됐죠, 노래는. 목이 다 이렇게 쉬어버려서 그때 노래를 진짜 뭐 한 거짓말 좀 못해서 같은 부분을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 음악 감독님이 이렇게 강약이 있게 부르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 스타일이라 좀 이렇게 강강강강 처음부터 끝까지 강으로만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나중에 이렇게 목이 막 쉬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음역대가 좀 제가 잡았던 노노의 목소리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어서 좀 노노의 목소리를 완전히 유지하면서 부르는 게 좀 힘들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 노노도 또 앞에 말씀드렸던 도프르메와 보르토와는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네, 그런 캐릭터였어요. 여섯 번째 질문. 최근 여러 가지의 신발을 찾는 사이버펑크 2077의 팬엠을 맡으셨는데 기억나는 대사나 장면. 여러 가지의 신발을 찾는. 네, 욕을 애들로 표현하신 걸까요? 네, 사이버펑크의 팬엠. 기억나는 대사나 장면. 사실 기억나는 대사나 장면을 딱 집어서 뭐라고 하기보다는 팬엠 자체가 워낙 비속어와 욕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캐릭터를 오디션을 본 건데 오디션을 봤을 때는 물론 욕이 나오긴 했어요. 욕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뭔가 엄청나게 열받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이제 그때는 오디션 대사는 짧기 때문에 상황이랑 이런 걸 전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대사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상황의 욕이어서 그래 이런 정말 욕이 나올 만한 상황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게 진짜 할 때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줄은 몰라서 그냥 정말 진짜 많이 화가 났을 때만 어쩌다 욕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상이 욕이더라고요. 비속어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거의 그냥 말한 대사는 거의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제가 하면서 몇 번이나 여쭤봤어요, 감독님한테. 이 정도로 해도 되나요, 계속? 이렇게 많이 욕을 해도 되나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심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그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진짜 제가 그런 말 쓰는 거 막 이렇게 듣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려면 많이 익숙해야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준비하는 게 좀 힘들긴 했어요. 보통 그 욕을 많이 쓰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10대 분들. 저도 사실 제가 인생에서 그 욕이나 그런 비속어를 제일 많이 썼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욕을 배울 때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막 이렇게 쓰거나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들으면서 막 그때 배우고 이럴 때. 근데 그래서 주로 이제 길거리나 뭐 어느 장소에 있을 때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쓰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싫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안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페넴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욕을 일부러 더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많이 이렇게 뱉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욕을 이렇게 입 밖으로 물론 막 진짜 화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욕이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뭐 물론 쓰지만 일상에서 이렇게 많이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걸 밥 먹듯이 써야 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써야 되니까 그게 입에 붙도록 좀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죠. 입에 붙도록. 근데 마침 또 그 시기에 그 드라마 CD에서 또 좀 욕을 쓰는 캐릭터를 하고 있어서 약간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캐릭터를 하면서도 좀 힘들다 했는데 뭐 페넴은 그보다 훨씬 많이 욕과 비속어를 써야 됐기 때문에 그 캐릭터도 좀, 네, 좀 도움이 됐죠. 제 인생에서 가장 단기간에 욕을 많이 쓰지 않았나.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최단기간에 그런 욕을 제일 많이 한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실 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제가 아니라 캐릭터로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색함이 없이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그 첫 번째 제가 질문에 나왔던 도프르메를 준비했던 때랑 사실 좀 비슷한데 입 밖에 내뱉을 때 좀 제가 안 해본 건 아무래도 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페넴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페넴은 그런 말이 일상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캐릭터니까 그런 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연기를 할 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티가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좀 그냥 제가 평소 그냥 일상적인 연기를 할 때보다 좀 더 애를 썼다는 그런 건 좀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해봐야지 하고 좀 끙차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더 이렇게 확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감독님이 밖에서 뭐 평소에 욕 좀 하시죠?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게임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 거를 이렇게 좀 봤어요. 결과물도 궁금하고 해서 뭐 저는 그 게임을 직접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봤는데 이제 그런 채팅창을 보니까 대부분 다 반응이 뭐 이성우분 평소에 욕을 많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약간 씁쓸하고 그랬지만 감사했습니다. 노력하길 잘했다. 사실 녹음하러 갈 때 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힘든 녹음을 앞두고 있으면 녹음하러 가는 길이 발걸음이 좀 무거운 또 그 녹음을 어떻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심리적인 좀 그런 부담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페넴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도프로메와 더불어 이거를 또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난 캐릭터가 워낙 또 기억에도 남는 법이니까요. 페넴은 참 여러모로 앞으로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사실 V랑 이렇게 연애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오히려 감독님이 좀 V를 좀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 네, 그런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욕과 비속어에만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런 연애하는 부분이 좀 서투르게 나온 거 아닌가. 좀 더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V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친구 사이 같다. 그런 얘기를 녹음할 때 들었는데 사실 어쨌든 흐름상 페넴이 V랑 막 이렇게 막 처음에는 욕하고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그렇게 돼서 사실 그 차이를 신경을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지적을 하신 걸 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런 감정과 뒤에가 바뀌는 거를 확실히 들리게끔 구분이 확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욕한 거랑 별개로 좀 그런 부분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제 대사를 할 때 그 남자 V 대사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 혜성 씨가 했던 남자 V의 대사를 듣고 제가 할 대사를 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혜성 씨가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내는 걸 사실 처음 들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만화에서만 목소리를 같이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연기, 멋있는 톤은 처음 들어서 진짜 그 목소리를 듣고 하니까 감정이입이 더 잘 되는 느낌이다. 되게 멋지다고 그 얘기를 혜성 씨가 마침 그때 제 뒷타임이어서 혜성 씨 본인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진짜 멋있다고 V가 되게 멋지게 톤도 그렇고 연기가 되게 멋지게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한 덕분에 제가 그걸 듣고 더 그렇게 이렇게 이입을 해서 할 수 있었다.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걸 방송에서 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특정 욕이 제가 이제 로그 역할에 정유미 선배님한테 했던 특정 욕이 있는데 그 욕을 듣고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녹음하고도 막 밖에 나왔을 때 계속 그 욕한 거 너무 좋다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시키셔서
그게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그걸 여기서는 그 욕을 여러분께 할 수는 없고 게임을 해보시면 압니다. 네, 이게 선배님께 좀 죄송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욕을 하면서, 이 캐릭터 성우분은 누구시죠? 제가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 성우분은. 근데 정유미 선배님이라고. 그래서 선배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시원하게 욕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게임을 해주세요. 세븐나이츠의 아일린은 어떤 인물인가요? 아일린은 포디나의 여자죠. 강하고 무뚝뚝한데 또 내 사람한테는 따뜻한 뭔가 위에 그 도프르메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일까요? 제가 아일린을 연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거, 그리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거. 특히 뭐 긍정적인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편이라. 그리고 멋지게 표현하는 거. 네, 그거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는데, 사실 아일린이 제가 게임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대부분 캐릭터들이,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세븐나이츠 아일린처럼 몇 년 동안 하는 그런 게임은 없었죠. 그래서 아일린은 굉장히 저한테 애착이 가는 캐릭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세븐나이츠가 2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2가 나오면서 또 엄마가 됐죠. 아일린의 딸이 등장하면서 아일린이 엄마가 됐는데, 딸이 10대거든요, 설정이. 청소년이죠? 참고로 이름이 렌인데요. 렌도 제가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녀를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아일린이 엄마가 됐을 때 여쭤봤어요. 아일린의 나이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뭐,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른 거니까요. 딸이 벌써 10대니까. 근데 뭐, 외모를 보여주셨는데 외모가 크게 변화가 없어서 아일린이 별로 안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게 하는 게 어울리겠다 하셔서,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살짝의 나이 든 느낌으로만 하고 거의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일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킬 대사나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는 대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요. 하고 나면. 근데 그만큼 또 그 막 천둥, 번개 막 이렇게 막 표현이 되고 이러니까 강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또 그런 느낌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말 제 혼신을 다해서 마이크가 터져라 그렇게 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합이나 뭐 이렇게 그런 스킬 대사를 녹음을 할 때는. 그래서 배려를 해주세요. 녹음을 할 때 정말 특별하게 뭐 마이크 볼륨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찢어졌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제가 목이 너무 아픈 거를 아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에 나오는 세븐나이츠 2에 나오는 아일린의 딸 렌이 저한테는 되게 더 편한 톤이거든요. 제가 사실 목소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하이 톤은 아닌데 아일린은 또 제 목소리에서도 더 이렇게 좀 더 무게감을 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일린보다는 사실 딸인 렌이 편해요. 녹음할 때는. 예, 연기할 때 편하고 뭐 그런 기압이라든지 그런 것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일린이 2에서는 좀 엄마의 모습도 나오고 엄마 어떤 모성의 그런 면도 나와서 조금 원과는 다른데 2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일린이 죽고 그 딸인 렌이 뒤를 이어받아서 여명용병단을 이끌어가고 네, 그런 내용이라서 처음에 아일린이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막 징징댔죠. 아니 세븐나이츠에서 아일린이 중요한 애 아니었냐, 중요한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죽여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서운해하실 줄 알고 딸을 준비했습니다.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딸까지 이렇게 맡겨주셔서 사실 캐스팅 이거는 캐스팅 뭐 비화란 비화인데 그 아일린이 죽는 장면을 녹음을 하는 날 그걸 녹음을 다 하고 아일린의 딸이 나올 예정인데 그걸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다. 톤을 한번 목소리를 내봐달라. 그 뭔가 엄마와 딸로 그 2대째 이어지는 그 2대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뭔가 말투나 톤이 비슷하길 원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이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면서 뭐가 그 모녀를 관통하는 뭔가를 어디서 느끼면 좋을까요? 저를 아시는 분들만 이게 같은 성우구나 이거를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근데 제가 제작진 분들의 자세한 의중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로서 그 엄마와 딸로 관통되는 뭔가 2대째 이어지는 그런 무언가가 완성이 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기회를 이렇게 딸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세븐나이츠 2가 또 워낙 또 잘 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른 어떤 게임 캐릭터들보다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는 아일린과 렌도 정말 오랜 기간 녹음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거를 녹음을 하고 또 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서 이게 애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녹음을 한 게임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븐나이츠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 느낌이라 세븐나이츠 2 여러분 2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게임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삽입곡을 부르셨는데 가장 애정하는 곡. 이거는 어떤 곡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퍼피독 친구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빙고라는 강아지를 하고 있는데 빙고와 롤리라는 두 강아지 형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매화 노래를
한 3곡 정도씩 꼭 불러요. 그래서 정말 지금 뭐 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곡을 불러오고 있는데, 노래하면 이 작품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 캐릭터라서.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안 해본 장르가 없어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빙고라는 캐릭터의 성우가 어린인데 흑인 어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흑인은 대부분 날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과 소울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정말 너무 잘해요, 노래를. 그리고 정말 모든 뭐 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온갖 샹송 막 온갖 장르, 막 재즈, 막 정말 안 불러본 장르, 컨트리 뭐 다 부르는데,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이거를, 그 친구는 사실 실제 어린이기 때문에 그 어린 강아지가 부르는 느낌을 이제 본인 목소리 그냥 그대로 가감 없이, 꾸밈 없이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노래를 자유롭게 잘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성인 여자잖아요? 근데 캐릭터는 어린 수컷 강아지이기 때문에 어린 목소리로, 그리고 성별도 남자아이로 변성을 해야 하는 상태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뭐 살짝 음정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다 보면 살짝 흐트러지거나 뭐 발음이 좀 이렇게 뭐 흐르거나 해도 그것 자체가 자연스러우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우리말이 사실 받침도 많고 영어와에 비해서는 좀 딱딱한 발음이 많으니까, 저는 발음을 그렇게 흐르듯이 할 수도 없고 발음 정확하게 하면서 어린아이 느낌을 내면서 음정도 또 이렇게, 제가 음정을 자연스럽게 하겠답시고 이렇게 음정을 살짝 벗어나게 되면 그게 꼭 뭔가 실수를 한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잖아요. 만들어진 느낌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음정도 정확히 해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음정을 정확히 안 한 부분이라도 저는 음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친구는 뭔가 그 타고난 멋을 넣어서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넣으려고 하면 음악 감독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지금 약간 아저씨 같았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런 느낌이나 애드립이나 느낌을 살짝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아저씨 같다고 바로 이렇게 지적이 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재밌어요. 재밌는데 물론 힘들어요. 왜냐면 대사도 정말 많은데 노래가 꼭 몇 곡씩 빠짐없이 나오니까, 그걸 또 이제 한 편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녹음 사실 준비를 할 때는 엄청 힘든데, 근데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그 강아지들의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게 너무, 사실 눈이나 이렇게 생김새는 사실 약간 과장돼 있거든요. 만화적인 그런 과장이 있는데, 움직임이나 행동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셨거나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알아보실 만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걸 보는 게 너무 너무 좋아서, 어떤 때 너무 귀여운 장면이 있으면 막 이렇게 다시 돌려보고 여러 번 시사하면서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힘들지만 또 제가 한편으로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퍼피독 친구들. 그 롤리, 그 제 동생
롤리 역할을 원래는 이재현 선배님이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출산 관계로 하필이면 그 녹음 시기랑 겹치는 바람에 후배 장미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랑 둘이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어려운데 준비할 때는 왜냐면 그게 보통 악보나 그런 게 굉장히 촉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때는 너무 단시간 내에 노래를 숙지하는 게 사실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사도 마찬가지지만 노래는 이렇게 굉장히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 곡을 단시간 내에 듣는 분들이 아 진짜 이 사람이 악보를 보고 막 겨우겨우 불렀구나 이런 느낌을 안 주도록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 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 진짜 억울한 게 얘가 또 노래를 너무 잘하고 너무 다채로운 장르를 부르니까 준비할 땐 너무 힘들고 노래할 때 진짜 막 힘들게 불렀는데 막상 결과물을 나중에 보면 너무 이렇게 수월하고 쉽게 부른 것 같이 들려서 아무도 우리가 어렵게 노래를 한 것 같, 그렇게 노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질 않을 것 같다. 좀 억울하다. 막 그런 얘기를 둘이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어쨌든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조명을 켠다고 장식하면은 눈이 아냐 정말 가사 모르네. 장식한다고 끝이 아냐 였나 뭐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뭔가 크리스마스 송이었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항상 그 제목이 있는데 악보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제목이 항상 있는데 제목을 모르겠네요. 어쨌든 퍼피독 친구들 여러분 혹시 보시게 된다면 노래를 들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렵게 부른 노래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성우가 된 계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성우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뭐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수능을 할 때까지는 딱히 막 뭐가 되고 싶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정확히 그런 목표가 없고 그냥 일단 대학 들어가는 거 뭐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일단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그렇게만 생각하고 뭐 장래 희망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릴 때 진심으로 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말하고 쓰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막 되게 많이 바뀌었죠. 뭐 그렇잖아요. 막 어릴 때 못 모르고 뭐 이거 되고 싶다 저거 되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했던 건 뉴스 앵커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그냥 막연하게 막 CNN 이런 데서 앵커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막 간절히 원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진짜 뭐 학교나 이런 데에서 뭐 되고 싶냐 뭐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는 용? 그런 정도의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딱히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생각 없는 상태로 수능을 보고 논술까지 보고
대학교 합격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할 일이 없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 뭐 이렇게 놀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뭐 TV를 막 그렇게 많이가 아니죠. TV를 뭐 거의 안 봤는데, 수능을 앞두고 무슨 뭐 EBS 강의를 뭐 보겠다 아마 그런 이유였나? 그때 케이블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케이블이 나오지도 않았고 뭐 TV 자체를 별로 아예 안 봤기 때문에 거의. 근데 케이블을 달아놨는데 정작 수능 뭐 강의는 TV로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놔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도 많겠다. 아, 뭐 케이블 채널에 뭔가 재밌는 게 있나? 그러고 이제 채널을 막 돌려보는데 그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투니버스 뭐 이런 그런 만화 채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만화를 본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보고 초등학생 때 그때 이제 보고 만화를 안 봤는데 중학생 때까진 봤나요? 슬램덩크까지는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어릴 때 보고 안 봤는데 만화를 갑자기 보니까 뭔가 그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너무 뭐 반가운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근데 막 채널을 이렇게 돌리니까 뭐 만화 채널이 또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막 돌려가면서 보는데 만화를 한참 보는데 그 만화 캐릭터들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들었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 건담 시드였는데 손원일 선배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원일 선배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릴 때 카드캡터 체리에 나왔던 도진이 오빠 아닌가? 그 목소리가 확 이렇게 들어오면서 반가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걸 계기로 그 전까지는 그냥 만화를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렇게 캐릭터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 전까지는 정말 성우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접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래서 그거를 며칠 보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성우라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질진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일을 하는 직업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그런 일은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우들은 매번 새로운 대사, 새로운 캐릭터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엄청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연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연기에 관심을 가졌던 적도 없었고 어떻게 그것도 더더군다나 무슨 화면에 보이게 연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성우라는 직업은 뭔가 너무 신비롭고 잘 모르겠는 그런 직업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부터 너무 이게 뭐 하는 직업인가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엄청 들고 팠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제가 관심이 있고 아는 분야면 이걸 이렇게 뭐 해봐야지 하는 그 방향이 있었을 텐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막 열심히 만화 보고
그때만 해도 뭐 공중파 이런 데서 외화 더빙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 챙겨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막 무슨 뭐 지망생 이런 카페도 가입해고 보고 막 그런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마침 시간이 남아서 이제 슬슬 진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이제 성인이 되는 시기니까. 근데 마침 딱 TV를 보게, TV에서 만화를 보게 된 게 그게 계기였죠. 다음 질문. 더빙한 캐릭터 중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 저는 이 질문이 항상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다 애정이 없이는 이게 연기하기가 힘들어서, 음, 애정을 한다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캐릭터를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퍼피독 친구들의 빙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작품이라 빙고도 좋아하고, 또,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 보루토, 우즈마키 보루토도 제가 워낙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라 좋아하고, 또 정말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던 에치젠 료마, 테니스의 왕자의 보루토와 료마를 생각하면 진짜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지망생 때 공부하면서 진짜 정말 이런 캐릭터 너무 해보고 싶다 했던 캐릭터를 정말로 현실에서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요게워치의 백멍이를 아무래도 또 워낙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기억에 남고, 스타워즈의 레이 역할도 워낙 힘들게도 했고, 또 네,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캐릭터여서 진짜 어떻게 보면 다예요. 다인데 굳이 꼽으라면 그런 캐릭터들이 생각이 나네요. 모르겠어요. 진짜 딱 이거다 하는 캐릭터는 아직 하지 않은 거 아닌가. 나는 내가 했던 애 중에 최고야 막 이런 애는 글쎄요. 아직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여러 명이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아직 안 나왔다고 믿고 싶어요. 뭔가 더 저를 흥분시키고 뭔가 저를 더 뭔가 막 신나게 만드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여태까지도 이런 캐릭터도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딱 이렇게 뭐 애정하는 캐릭터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본인 목소리 내에서 연기하기 쉬운 캐릭터, 어려운 캐릭터. 사실 제가 더빙에서는 보통 소년을 많이 하고,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쪽은 좀 강한 여자? 그런 캐릭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제 톤에서 제일 연기하기 쉬운 캐릭터는 10대나 20대 여자 캐릭터가 제일 쉬워요. 예를 들면 우주의 전사 쉬라의 쉬라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세븐나이츠 2의 아일린의 딸 렌이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여자 캐릭터들. 별로 없죠? 사실 그런 캐릭터를 별로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10대, 20대 여자 캐릭터가 사실 저는 할 때는 제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톤이거든요. 근데 주로 맡는 캐릭터는 좀 만들어야 하는 캐릭터를 많이 맡는 편이죠. 물론 제 본연의 목소리에 가깝게 하는 캐릭터들도 편하긴 해요. 예를 들면 사이버펑크 2077의 페넴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계속 그냥 제 목소리 그대로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셔서, 제 목소리에 물론 뭐 성격은 만들어야 하니까 완전히 뭐 편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톤 자체는 제 목소리에 가까운 톤을 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스타워즈의 레이 같은 경우도 톤은 굉장히 편하게 제 목소리에 가까운 톤으로 했고, 그런 톤이 편하다기보다는 제 목소리, 그냥 본연의 목소리에 가깝긴 한데, 근데 소리를 낼 때 편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쉬라나 렌 같은 10대, 20대 여자 캐릭터가 편해요. 소리를 낼 때는 제일. 제 목소리로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마냥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캐릭터의 성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캐릭터 성격도 마냥 진지하고 멋진 거보다는 좀 발랄하고 장난기 있고 그런 게 더 하기가 편해요. 잘 맞는 느낌? 요새는 그래도 그런 걸 많이 맞는 편이긴 한데, 예를 들면 뮬란도 그런 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철없기도 하고 그냥 명랑발랄하고 밝게 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혹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을 각성을 해서 진지해지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캐릭터, 여자 캐릭터로는 사실 그런 캐릭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사실 비중으로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소년이나 무게가 있는 여자 캐릭터를 많이 하지 않나. 아무래도 기본 목소리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어려운 캐릭터라면 일단 인간이 아닌 걸 어려워해요.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맡으면 그게 어렵고, 왜냐면 인간이 아닌 거는 그 캐릭터 자체에 좀 개성이 강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 표현이 좀 어렵거든요. 많이 만들어야 되는, 목소리나 뭐 억양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 딱 이게 캐릭터다, 딱 이런 캐릭터 상품으로 나올 만한 네, 그런 캐릭터가 어렵고, 그런 캐릭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음 질문. 공채 에피소드. 제가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최종 면접 때 5명이 한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가운데에 앉았어요. 세 번째. 가운데에 앉았는데 저랑 마주보고 신동식 선배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투니버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투니버스에서 했던 작품의 캐릭터 중에 내가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뭐냐? 그런 질문을 공통으로 하셨어요. 제가 나루토 뭐 료마 막 이런 캐릭터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루토 얘기를 해야겠다. 나루토에 나루토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야지. 딱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정말 나루토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하지 않고 나루토를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제 기억에 첫 번째가 영은이 언니가 앉아 있었고 두 번째가 어떤 이제 지망생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제 영은이 언니가 대답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제 바로 앞 순서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앉아 있었으니까 두 번째 분이 나루토를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나루토를 하고 싶습니다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는 겹치면 뭔가 확률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덜컥 들어가지고 순간 심장이 철렁한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말을 해버렸네. 뭔가 겹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순간 막 너무 급하니까 이게 왜냐면 바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투니버스에서 봤던 소년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작품이.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에 뭐 고스트 바둑왕의 이라든지 탐정학원 큐에 막 양정화 선배님 뭐 연기도 막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얼마든지 많이 본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머리가 막 하얘지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소년으로 어필을 하려던 걸 바로 포기하고 풀메탈 패닉 후모투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 치도리 카나메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자명 선배님 연기하셨던 뜬금없이 그 캐릭터를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소년을 얘기해서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여자 캐릭터잖아요. 소녀죠. 10대 청소년 캐릭터죠. 여학생. 물론 그런 캐릭터도 하고 싶었죠. 사실 뭐 소년이 아니고는 소년 말고는 제가 예전에 그 최덕희 선배님을 또 너무 어린 시절에 좋아했기 때문에 마법소녀 리나 뭐 람마 2분의 1 막 이런 작품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좀 왈가닥 소녀 그런 느낌을 또 막 해보고 싶고 지망생 때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시험장에서 그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어필하고 싶진 않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그냥 네 풀메탈 패닉 후모투라는 작품을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류의 캐릭터긴 하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소녀 캐릭터긴 한데 1순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끝내고 나와서 면접을 끝내고 나와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걸 말을 못한 게. 괜히 막 떨어질 것 같고 내가 그걸 말했으면 좀 뭔가 어필이 됐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그 1차 녹음본을 보낼 때도 그렇고 2차 현장 그 시험도 그렇고 여자도 신경을 썼지만 소년 캐릭터에 더 막 힘을 써서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의 강점이다. 이걸 봐주세요. 막 이렇게 어필을 막 온몸으로 소년을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는데 면접 때 갑자기 열심히 막 1차, 2차 때 소년 연기 열심히 해놓고서는 면접 때 가가지고 뭘 제일 하고 싶냐 했는데 막 소녀 캐릭터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어쨌든 네, 참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사실 1차, 2차 때는 뭐 그
크게 뭐 위기라든가 실수의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 때는 좀, 아, 이렇게 끝나나 막 이런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이나 작품. 어떤 특정 배역이나 작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작품도 이렇게 슬프거나 처지거나 막 어둡고 이런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좀 웃기고 재밌고 밝고 그런 작품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지한 건 좋아요. 근데 진지한 건 좋은데 어두운 거 있죠. 보면서 다운되는 그런 거는 실제로 그런 거 거절한 적도 있어요. 읽어봤는데 너무 읽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막 네, 그런 기분이 드는 걸 워낙 좋아하지 않아서 밝고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싶고 사실 배역적으로는 진짜 다양하게 많이 해봐서 막 어떤 걸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데 그냥 제가 잘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물론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좋고 재밌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듣는 분들한테도 제일 와닿지 않나 싶어서 그런 작품을 좀 많이 하고 싶고 예전에는 확실히 막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막 저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짜 이 사람 연기 듣는 거 재밌다 그런 거 뭐 비극이라도 좋아요. 슬픈 연기라도 좋아요. 뭐 아니 뭐 아까 어두운 작품 싫다고 해놓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슬픈 거랑은 좀 다른 어두움 있잖아요. 그런 게 싫다는 거여서 비극이라도 흥미로운 내용이면 흥미로운 캐릭터면 얼마든지 하고 싶고 저한테 좀 익숙한 캐릭터 그런 거를 오히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겨운 분들도 계시겠죠? 또 이런 류의 연기야? 뭐, 이렇게 왜, 배우들도 그렇잖아요. 캐릭터가, 작품이 바뀌었는데 또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면 좀 지겹다. 지난번 작품하고 뭐, 헷갈릴 정도다. 그렇게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고 잘하는 걸 또 더 잘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요즘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저는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성취를 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물론 뭐 자잘한 그런 건 있었지만 진짜 제가 막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큰 목표가 없었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삶을 살아서 약간 인생이 좀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성우 지망생 때도 그렇고 성우 뭐 됐을 때도 초반에는 성우를 10년 넘게 한다는 게 너무 먼 얘기라서 말이 안 되게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성우란 직업을 사실 가지면 이게 은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오래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져서 아, 설마 내가 성우를 10년 넘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느새 10년이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대로 20년, 30년 뭐 할 수도 있고 또 모르죠. 또 인생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니까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뭔가를 하기가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세상이 예전처럼 돌아가면 다시 한번 뭔가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같은 걸 계속하는 걸 싫어하는데 요즘은 계속 이렇게 삶이 되게 반복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론 뭐 성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우를 하면서도 뭔가 다른 것도 좀 해보고 그런 크든 작든 뭔가 좀 해봐야겠다.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좀 하고 달려가야겠다. 사실 그럴 때가 제일 재밌는데 성우가 된 것도 재밌지만 성우 지망생 때가 사실 더 재밌었거든요.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과정을 재밌어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예전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좀 달려가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아, 내가 이거 아니면 뭐가 됐을까라든지 이걸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은 이렇게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성우만 해야지 뭐 성우를 하다 죽어야지 막 이런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서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스스로 놀랍기 때문에 물론 20년, 30년 끝까지 성우만 하는 것도 좋겠죠. 이것도 좋아요. 근데 뭐 하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한다거나 어쨌든 뭐 또 뭔가 재밌고 관심이 가고 흥미로운 게 있다면 그쪽으로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성우로서의 목표는 그냥 항상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고 나은 성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잘하고 더 잘하는 성우가 되고 싶어요. 성우로서는. 저는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성취를 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물론 뭐 자잘한 그런 건 있었지만 진짜 제가 막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큰 목표가 없었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삶을 살아서 약간 인생이 좀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성우 지망생 때도 그렇고 성우 뭐 됐을 때도 초반에는 성우를 10년 넘게 한다는 게 너무 먼 얘기라서 말이 안 되게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성우란 직업을 사실 가지면 이게 은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오래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져서 아 설마 내가 성우를 10년 넘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느새 10년이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대로 20년, 30년 뭐 할 수도 있고 또 모르죠. 또 인생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니까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뭔가를 하기가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세상이 예전처럼 돌아가면 다시 한번 뭔가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같은 걸 계속하는 걸 싫어하는데 요즘은 계속 이렇게 삶이 되게 반복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론 뭐 성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우를 하면서도 뭔가 다른 것도 좀 해보고 그런 크든 작든 뭔가 좀 해봐야겠다.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좀 하고 달려가야겠다. 사실 그럴 때가 제일 재밌는데 성우가 된 것도 재밌지만 성우 지망생 때가 사실 더 재밌었거든요.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과정을 재밌어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예전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좀 달려가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아, 내가 이거 아니면 뭐가 됐을까라든지 이걸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은 이렇게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성우만 해야지 뭐 성우를 하다 죽어야지 막 이런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서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스스로 놀랍기 때문에 물론
20년, 30년 끝까지 성우만 하는 것도 좋겠죠. 이것도 좋아요. 근데 뭐 하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한다거나 어쨌든 뭐 또 뭔가 재밌고 관심이 가고 흥미로운 게 있다면 그쪽으로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성우로서의 목표는 그냥 항상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고 나은 성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잘하고 더 잘하는 성우가 되고 싶어요. 성우로서는. 아, 어느새 마지막 질문이에요. 선배 성우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성우 지망생 분들 참 많죠. 여전히 참 많아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좋아해서 성우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하고, 이제 성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계기는 어떤 거든 좋아요. 사실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어도 좋은데, 노력은 진지하게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게임 하는 거 하면서 듣는 목소리 좀 따라해보고, 아니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목소리 흉내내보고, 막 이렇게 가볍게 해서는 성우 되기 힘들지 않을까.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연기는 사실 그야말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고, 뭐, 이렇게, 또 내가 깨닫고 이런 게 사실 힘들죠. 이렇게 뭐 시험 문제 풀듯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정답은 없더라도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연기를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목소리와 톤을 찾아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목소리 뭐지? 이 연기 뭐지? 이 사람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더 들어보게 만들고, 그런 연기와 목소리와 그런 거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성우가 될 수 있는 정답에 가까운 연기와 목소리를 만들 줄은 알아야 한다. 근데 그게 가볍게 해서는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뭐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외화든 뭐든 들을 때 정말 열심히 들으세요. 이 사람의 말투는 이렇구나. 이 사람 목소리를 이렇게 쓰는구나. 물론 영화나 드라마나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성우들의 연기가 또 있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연기니까 저는 배우들 연기 보는 것도 좋은데 성우들 연기를 일단 많이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연기를 들을 때 좀 자세히 분석 쓰면서 분석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면서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말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어디를 띄어 읽고 어디를 강조해서 읽어야 하는구나, 이 문장에서는. 이런 걸 알아야 거기에 감정을 씌워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기에도 좀 많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한국말을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그 기초를 다져놓는 게 제일 힘든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 끝났어요. 질문이 몇 가지였죠? 한 15가지, 5개 정도? 뭐 그렇게 됐나요? 그래도 꽤 길었네요. 간단히 답을 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러면 너무 정없을까봐. 이게 사실 뭐 라이브라면 뭐 짧게 대답해도 여러분이랑 뭔가 그런 그 여담이라도 나눌 수 있고 뭐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뭐 온전히 녹음을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짧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정이 없게 들릴까봐 최대한 길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듣기 지루하셨을까요? 새벽이라 또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듣다가 잠드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얼마든지 최대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저한테 SNS나 유튜브나 뭔가 그런 소통하는 거를 좀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어서요. 일 말고는 그런 거를 잘 못해요.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나 뭔가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직은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뭔가 제의를 주셨을 때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너무 죄송해요. 제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는 에너지가 안 남아 있어서 시간도 없고 그래도 그걸 쪼개서 해보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런 때 더욱.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우들이 하는 뭔가 그런 성우들이 나오는 콘텐츠들을 즐기실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찾아서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성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진짜 늦은 새벽이 됐어요. 이제 그만 자러 갈게요. 여러분도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